도대체 서류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월급충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이러니 다들 김경미 씨 보고 월급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집으로 돌아와서도 과장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에 인이 박힌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몇십 번 고개를 흔들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월급충이란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아유, 저 월급충? 어쩌다 저런 게 회사인 들어와선? 과장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크게 떠들었어요. 월급충이라고 말이죠. 월급충. 월급이나 충 내고 있는 한심한 직원이라는 거죠. 남편 죽고 어렵게 취업한 회사였는데요. 합격의 기쁨도 잠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과장의 갑질과 폭언 때문에 말이죠. 경미야,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정 안 되면 나랑 가게 하나 차리자. 아무렴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지 않겠니? 입사 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한 번씩 제게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힘들긴요.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래요. 얼굴이 까칠하다면서 걱정하는 시어머니에게 전 피곤해서 그렇다고 늘 들러댔었는데요. 사실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과 갑질에 시달리다 보니 자존감도 바닥나고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더군요. 민수 씨, 나 힘들어. 왜 나만 두고 간 거야?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며 잠들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딱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고 싶다고 말이죠. 죽음은 두렵지 않았는데요. 딱 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부모를 일찍 잃은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한테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지. 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경미구나.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경미, 너 혹시 우는 거야? 울음 섞인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울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울긴요. 감기 기운이 있어 그래요. 전 괜한 걱정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감기 때문이라고 얼른 둘러댔습니다. 아휴, 온이올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건강관리 잘해.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은 늘 친정엄마처럼 제 걱정부터 하셨죠. 결혼 후에도 모녀처럼 지내자고 하시면서 아가 대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네, 어머님은요? 나야 일찌감치 먹었지. 나이 들수록 지 시간에 밥을 챙겨 먹어야 해. 그래야 큰 병을 피할 수 있다고. 넌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 주말에 집에 한번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시어머니는 맛있는 보양식 해주시겠다면서 주말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또 코끝이 찡해졌어요. 참,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와 있는 줄 알아? 주말에 가겠다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신난 목소리로 집에 누가 와 있는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누가 와 있는데요? 너 들으면 깜짝 놀랄걸? 너희 회사 대표님 여기 와 있어. 네?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이 어머님 댁에 있다뇨?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 다니는 회사가 모아마기업 맞지? 그 회사 대표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내 말이 안 믿겨? 전화 바꿔줄 테니 통화 한번 해볼래?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전화를 바꿨습니다. 순간 핸드폰 너머로 믿기 힘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김경미 씨? 저 한재필입니다. 네? 이거 세상이 좁다더니 김경미 씨가 저희 엄마 며느리였어요? 분명 대표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입에서 더 믿기 힘든 말이 튀어나왔어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했거든요. 대표님이 어떻게... 얘긴 차차 하고 시간 괜찮으면 이리로 와요. 그래,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어. 같이 얼굴 보게 바로 와라. 시어머니도 당장 오라고 했어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때가 바로 제 인생 특급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시댁으로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확인하지 않아도 대표님 웃음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미 왔구나. 아휴, 감기 걸린 애한테 괜히 오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따뜻한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 힘들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경미 씨,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경미 씨가 민수형 와이프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대표님 입에서 남편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머님뿐 아니라 남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재필이 너랑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경미 들어간 회사 대표가 너였다니. 시어머니도 신기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전 대표님이랑 어머니가 아는 사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화 바꿔주셨을 때 얼마나 놀랬다고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님 얼굴은 면접 때와 회사 행사 때 두어 번 본 게 전부였어요. 저 같은 말단 사원이 대표님하고 얘기할 일은 더더욱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한테 경미 씨가 우리 회사 다니신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대표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인지 저에게 꼬박꼬박 존대어를 쓰면서 정중하게 대했어요. 재필이 너 대표라니까 왠지 달라 보인다. 엄마도 참, 이제 그만 놀라시라니까요. 두 사람은 허물없어 보였습니다. 진짜 모자 사이처럼 보였는데요. 두 사람 관계가 궁금해 물었죠. 어머니, 근데 대표님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세요? 어떻게라뇨? 저희 엄마라니까요. 대표님도 참 농담 그만하시고요. 어라? 안 믿으시네? 재필이 네가 평소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얘가 네 말을 안 믿어. 맞다, 내 아들. 네? 어머니? 어머님마저 아들이 맞다고 하셨어요. 순간 어리둥절했죠. 어머님에게 자식이라곤 남편 하나였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경미 얼굴 심각해진 것 봐. 재필이랑 내가 무슨 사이인지는 차차 얘기하고, 너 회사 다니면서 불편한 거 없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얘기해라. 아들 덕 좀 봐야지. 맞습니다, 경미 씨.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엄마 찬스, 이럴 때면 언제 쓰겠습니까? 하늘이 돕는다는 말, 이럴 때 하는 얘기겠죠. 과정의 괴롭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날이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제게 내밀어졌던 겁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 말씀하세요. 듣고 고칠 게 있다면 고쳐야죠. 안 그래도 너 그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 살도 빠지고 힘들어했잖아. 이번 기회에 툭 털어놓아 놔라. 그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아. 대표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허심탄회한 직원들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니? 안 그렇냐, 재필아? 100번 만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엄마. 경미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회사를 돕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대표님 얘기에 결심을 했습니다. 과장의 횡포에 대해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제 인내심이 이미 바닥나 있는 상태였기도 했습니다. 실은 갑질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전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괴롭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대표님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난 대표님은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이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제 책임이죠. 이 문제는 제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대표님 말에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전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아유, 난 네가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줄은 몰랐구나. 그 과장이란 놈 천벌을 받아야 해. 제필아, 그런 놈은 가만히 둬서 안 된다. 알지? 제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흥분하시면서 과장을 가만둬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내일 당장 조처를 취할게요. 대표님은 당장 조처를 취하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지더군요. 회사에 든든한 재편이 생길 것 같아서 말입니다. 물론 그날 과장의 갑질을 전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고자질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했던 일을 아신다면 마음 아파하실 게 분명했거든요. 오늘은 늦었으니 자고 가. 그럴까요,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같이 잘까요? 시간도 늦고 해서 그날은 시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자려고 누우니 그날 하루 제게 펼쳐졌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전 세상이 온통 암흑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음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참 신기한 마법 같습니다. 지옥 같던 마음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니까요. 남편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전 한동안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경미야, 이러고 누워있기만 하면 어떡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저를 붙들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어머님 심정도 말이 아니었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그런절 날마다 찾아오셔서 챙겨주셨어요. 어머니, 저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만 기운 낼게요. 내가 너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너라도 봐야 마음이 편해져서. 몇 번이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늘 절 보러 오셨고요. 어머님 덕분에 전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일하려고요. 바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오빠 생각도 덜 날 것 같아서요. 그래, 생각 잘했다, 경미야. 직장을 구하겠다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습니다. 뭐라도 하겠다는 걸 보니 안심이 드셨던 거겠죠. 직장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인재가 어디 있다고. 어머님은 일 구하기 어렵지 않을 거란 격려까지 해주셨는데요. 막상 이력서를 내다 보니 경력 단절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결혼 전 다니던 곳과 같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꽤 건실한 중기업이었습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했니? 너 같은 인재를 알아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했지? 어머님은 제가 취업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고요. 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출근 때까지는 설레기까지 했어요. 뭔가 새로운 미래가 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경력직 이력에서 뽑았더니 이렇게 쉬운 거 하나 제대로 못해? 과장의 괴롭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분명히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는데요? 뭐야? 그럼 내가 지금 김경미 씨가 일을 똑바로 했는데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당장 다시 해서 가져와! 아무리 봐도 제대로 작성된 문서가 맞았는데요. 과장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경미 씨, 이리 줘봐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게. 처음엔 직속상관인 대리가 객관적인 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 작성됐는데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글쎄요. 과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작성해오라고 화만 내셔서. 과장님, 부부싸움 했나? 아무 문제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대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과정의 끼에 눌려 나서주진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기압이어서 그럴 거예요. 표현법 몇 개 수정해서 다시 올려봐요. 내가 볼 땐 문제가 없는데? 참. 단어 몇 개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조언했죠. 문제가 없는 서류였기에 그 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났었어요. 김경미 씨, 지금 나랑 장난해? 네? 다시 해오라니까. 이거 단어 몇 개 수정한 거밖에 더 있어? 과장은 한마디로 지랄을 했습니다. 자기를 뭘로 보고 이따위 서류를 올리냐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근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수정을 하죠. 뭐야? 전 매뉴얼대로 작성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일지. 야! 과장은 갑자기 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하나하나 가르치게? 이런 기본적인 건 배우고 왔어야지. 가르쳐서 일 시킬 거면 뭐하러 경력직을 뽑았겠어? 당신보다 어리고 말 잘 듣는 신입을 뽑았지. 과장은 아예 반말로 절 갈구었습니다. 과장님! 뭐야 그 말투? 업무상 뭐라고 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야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리고 왜 반말이십니까? 저 신입 아니고 경력직입니다. 물론 나이 어린 신입이라고 해서 말 놓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이전 회사에서도 당한 적이 없는 반말에 저도 처음엔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뭐?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라고? 일을 못하면 고분고분 하기라도 해야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너같이 드센 여자 다 재수없어 한다고. 막말에 과장은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과장은 절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경미 씨, 최 과장 저거 성질 더럽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다들 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미 씨도 적당히 맞춰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원래도 직원들 사이에서 진상으로 소문이 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한테 꼴통짓을 심하게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대리,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김경미, 그 또라이 말이야. 김경미 씨가 왜요? 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 네?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요? 다들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지? 아니야. 걔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니, 김경미 씨가 어쨌길래요? 정대리, 생각나? 김경미, 걔 눈 부릅뜨고 나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대든 거? 여자가 그렇게 드세니까 남자가 견디기 힘들었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과장님. 아내가 드세다고 해서 남편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요? 어허, 정대리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와이프가 날마다 남편 기죽여봐. 살고 싶은 남자 있나? 그리고 어디 기만 죽였겠어? 뭐가 또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야 모르지.
정대리 말대로 아내 기에 눌려 사는 남자가 어디 한둘이겠어? 그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 또 있을 거야. 설마요. 경미 씨 딱 부러지는 면이 있긴 해도 여린 구석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래서 정대리는 한 수 아래라는 거야. 네? 그게 다 김경미 걔가 부리는 끼 때문이라고. 걔가 왜 날 피하는지 알아? 지 수를 내가 다 아니까 그러는 거라고. 정대리도 조심해. 그런 부류 마음 여린 척하면서 동정심 유발해서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내는 법이라고. 이게 다 내가 정대리 아끼니까 해주는 충고야. 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말이죠. 아무튼 그 소문 탓인지 아니면 과장의 타겟이 저란 걸 모두가 알아챈 덕분인지 전 점점 더 외톨이가 돼갔습니다. 처음엔 제 편을 들던 동료들도 하나 둘 과장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언제부턴가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어요. 뭐야, 김경미 씨 또 사고 친 거야? 나 참, 입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 하나 처리를 못하고. 도대체 월급은 왜 받는 거야? 이러니 월급충이란 소리를 듣지. 과장은 대놓고 절 월급충이라고 갈구기 시작했어요. 정대리, 월급충 어디 갔어? 김경미 씨요? 글쎄요, 화장실 갔나 본데요. 나 참, 일도 못하면서 화장실은 왜 그렇게 자주 들락거려? 월급충이어서 그런가?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거였습니다. 과장이 월급충이라고 하면서 찾으면 직원들이 다들 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과장의 횡포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점점 제자리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세상이 절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던 게 말이죠. 왜 잠이 안 와? 지나간 일을 떠올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잠이 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서요. 왜? 내가 네 회사 대표랑 친한 사이라서? 네, 어머님이 대표님하고 아는 사이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 대표님이랑은 무슨 관계인지 진짜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늦었으니 그만 자고 다음에. 그날 밤 결국 사연을 듣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과장은 바로 부장에게 불려갔고요. 부장의 호통치는 소리가 사무실 입구까지 울렸습니다. 과장은 하루 종일 썩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조심하더군요. 막말도 하지 않고 괜한 트집도 잡지 않았습니다. 좀 숨을 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회식 자리에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도 그런데 최 과장, 오늘 일 마치고 다 같이 회식 어때? 좋죠, 부장님. 며칠 전 일로 인해 분위기가 싸늘한 걸 눈치챘던 건지 부장이 회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과장은 바로 좋다고 하더군요. 다들 들었지? 오늘 부장님이 쏘시는 거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피곤해서 일찍 가고 싶었지만 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회식에 참석했어요. 자, 그동안 쌓인 감정이 있으면 오늘 시원하게 풀자고. 부장은 술잔을 치켜들면서 쌓인 감정을 모두 풀자고 했습니다. 부장의 외침에 과장을 선두로 모두가 자기 앞에 놓인 잔을 치켜들었어요. 부장님, 선창하시죠? 그럴까? 자, 팀의 발전을 위하여! 과장은 부장의 위로에 기분이 좋았는지 잘도 마셔대더군요. 자리가 떨어져 있던 전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과장이 비틀대면서 제 자리로 왔어요. 어이, 김경미 씨, 한 잔 받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취해 있더군요. 어라, 잔이 그대로 있네. 왜? 맥주는 아니야? 소주파야? 아니요, 전 술을 잘 못 마셔요. 에헤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원샷, 오케이? 과장과 절 보는 사람들의 긴장된 눈빛이 느껴지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술잔에 입을 살짝 갖다 댔습니다. 아, 참. 술은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순간 과장이 제 잔을 제 입에 들이밀었어요. 그 때문에 술이 그대로 옷에 쏟아지고 말았죠.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 놀라 과장 손을 뿌리쳤어요. 뭐야? 김경미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과장은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제가 소리를 질렀다고 화를 냈습니다. 나 참 부장님 얘기도 있고 해서 잘 좀 지내보려고 했더니 이게 어디서... 야! 월급충! 순식간에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과장님. 도대체 누구한테 월급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너지. 제가 왜 월급충인데요? 왜라니? 이유를 몰라서 물어? 네,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제가 월급충이라는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몰라? 모른다고?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내가 월급충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야 과장님이 억지를 부리시는 거고요. 뭐? 억지? 네, 억지요. 과장님, 일부러 제 기획안들 트집 잡으시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야, 증거 있어? 내가 트집 잡았다는 증거 있냐고? 그럼요. 제가 증거도 없이 얘기하는 줄 아셨어요? 그래? 그럼 증거 가져와 봐. 증거 가져오라고 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진행된 프로젝트 그거 제 기획안이잖아요. 저한테는 다시 해오라고 몇 번을 퇴짜 놓아놓고선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올렸던 거 그대로던데. 아니에요? 뭐? 이게 터진 입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뇨. 제 기획안 가로채서 자기 공인 것처럼 생색낸 게 누군데요? 이게 정말... 제 말에 당황한 과장은 한 대 칠 것처럼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켜보던 직원들이 얼른 나서서 말렸죠. 아유, 과장님 많이 취하셨네요. 과장을 부축해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 이래서 너 재수 없다고 하는 거야. 과장은 끌려가면서도 절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최 과장, 많이 취했어. 그만해. 부장도 과장에게 그만하라고 한 소리 했어요. 부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런 여잔 기를 확 죽여넣어야 한다고요. 아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른다니까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곤 냉수 한 잔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뭐? 내가 월급충이라고? 그럼 당신은 뭔데? 월급충 기획안 가로채서 기생하는 당신은 원조 기생충인가? 기생충도 아깝지. 당신 같은 사람을 조직의 암세포라고 하는 거야. 제발 냉수 먹고 주제 파악 좀 해. 잘리면 잘리는 거지 싶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니 과장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미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평소엔 저랑은 말도 잘 섞지 않던 여직원 한 명이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좋아요.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다 싶어 같이 갔더니 여직원 한 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언니한테 완전 반했잖아요. 참,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맞아요. 암세포란 말에 진상킹 표정 썩는 거 봤어요? 진상킹? 아, 최 과장요. 우리끼린 진상킹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도 진상짓을 많이 해서. 표현은 안 했지만 최 과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이 많았었나 봅니다. 미안해요. 언니 당하는 거 보면서도 우리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진상킹이 하도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니까. 이해해. 직장인이
상사 눈치 봐야지 별 수 있겠어? 우린 그래도 언니에 대한 소문은 안 믿었어요. 진상킹, 그게 또 사람 하나 보내려고 말을 만들어내는구나 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보내려고 말을 만들어낸다니? 언니, 아직 모르고 있구나. 왜, 무슨 일 있었어? 언니 입사하기 전 일인데요. 사실 언니 전임 진상킹 때문에 쫓겨났던 거예요. 뭐라고? 그런 일이 가능해? 진상킹, 우리한텐 진상짓 해도 윗사람들한테는 입에 혀처럼 굴잖아요.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결론 낸 거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임이 최 과장 모략에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사실 언니 자리도 데리고 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최 과장이? 네,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상킹이 아무리 밀면 뭐 하겠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맞아. 지가 윗선에 아부를 해도 한계가 있지. 대표나 이사들한테까지 통할 순 없잖아.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였습니다. 전 과장이 그토록 절 괴롭힌 이유가 거기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럼 과장이 유독 날 싫어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동료들 얘기를 듣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자책 같은 거 말입니다. 언니,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수다 떨어요. 그래, 그러자. 회사에서도 이제 마음 통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일하는 게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분해하던 과장이 제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누명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김경미 씨, 이 계약서 김경미 씨가 보낸 거 아니야?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라 했던 일이었는데요. 과장은 제가 계약서를 잘못 보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네? 전 과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보냈을 뿐인데요. 내가 얘기한 대로 보냈다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과장은 제 실수라고 우겼습니다. 실수했으면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 어디서 남 탓을 해? 그게 지금 올바른 태도야? 제 실수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받았다고 하는 메일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끝까지 시인을 안 하네. 왜? 암세포가 어쩌고 하면서 잘난 척하더니 사고 치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서도 과장은 걱정보다는 왠지 고소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직원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제 전임을 모략으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부장님, 제발 그쪽에서 받았다고 하는 메일 좀 확인하게 해주세요. 전 정말 과장님이 주신 내용 그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 부장까지 찾아가 하소연을 했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이미 범인은 저라고 단정 지은 것 같았어요. 왜? 부장님이 경미 씨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 그러게, 나대기는 왜 나대고 그래? 기획안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아? 내가 아이디어 안 줬으면 다 소용없는 거라고. 결국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나 싶었습니다. 기획안도 정당하게 가로채고 절 내쫓을 명분도 찾고 말이죠. 무슨 일입니까? 한창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대표님이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대표님이 사무실로 다 내려오시고. 지나가다 사무실이 시끄러워서요. 무슨 일 있습니까? 대표님은 스치듯 잠시 절 바라보곤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만난 이후 회사에서 두어 번 마주치긴 했지만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였는데요. 그게 사실 저한테도 편했어요. 대표님,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표님의 등장에 부장이 놀라 달려왔어요.
그래요.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말이 들리던데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대표님은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설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메일을 잘못 보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계약서인데 아마 처음이라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라면서요. 회사에 이익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중요한 메일을 신입에게 보내라고 했단 말입니까? 신입은 아니고 경력직이라 맡겼던 건데. 그래요? 그게 누군데요? 졸지에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부장이 제 이름을 대자 전 대표님 앞으로 갔어요. 오 부장 말이 맞습니까? 김경미 씨가 중요한 실수를 했다는 게요? 아닙니다, 대표님. 아니라고요? 전 분명 위에서 지시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분명 과장님께 확인도 받았었고요. 그래요? 최 과장, 경미 씨 말이 맞습니까? 제 말에 과장은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했다고 말이죠. 그래요? 회사에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건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가 실수를 한 건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차원에서 진상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제 메일과 그동안 작업했던 서류들을 모두 감사받았고요. 당연히 과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죠. 과장이 술을 썼다는 게 말입니다. 언니, 들었어요? 이번 일 진상킹이 꾸민 짓이라면서. 어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언니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했네? 회사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상킹이 한 짓이 밝혀진 게 이번 것만이 아니래. 뭐? 또 있다고? 언니, 우리가 그랬잖아. 전에도 모함으로 쫓아냈던 적 있다고. 그것까지 다 드러난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메일이며 계약서를 검토하던 위원회에서 과장이 상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언니, 그 소식 들었어? 뭐? 최 과장이 리베이트 받았다는 거? 완전 대박이지 않아?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래. 어쩜 그걸 감추고 싶어서 언니 자리에 조카 앉히려고 그랬나 봐. 뭐야, 내 자리에 데리고 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최 과장 조카였어? 그렇다나 봐.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것도 들통났다고 하더라고. 이건 뭐 비리 정도가 아니네. 진상킹이 아니라 비리킹이라고 불러야겠어. 회사의 진상조사로 인해 전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한재필입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더니 대표님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 해서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전 고맙기도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혹시 할 얘기가 있나 싶어 문자로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꽤 비싸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경미 씨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대표님은 제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대표님 덕분에 누명을 벗었는걸요. 아닙니다. 이번 일 아니었으면 최 과장이 하는 짓 잡아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회사 돈이 새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더군요. 이번 사건 터지면서 덕분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미 씨가 애매하게 고생을 좀 하셨지만요. 대표님은 제 덕분에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A 코스 괜찮으시죠? A 코스가 이 집 시그니처 메뉴라 맛있습니다. 좀 믿고 드셔보시죠. 가장 비싼 A 코스로 주문하더군요. 남편 죽고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본 게 말이죠. 어때요? 맛 괜찮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다음엔 엄마도 모시고 식사하러 같이 와요.
대표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대표님, 근데 어머님이랑은 대체 무슨 사이세요? 아, 엄마가 아직 얘기 안 했나 봐요? 네, 대표님 처음 뵀던 날은 너무 늦기도 했었고 그 다음엔 제가 정신이 없어 어머님 뵈러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랬겠네요. 회사에 사건도 있고 있으니. 저 어릴 때 엄마 옆집에 살았었어요. 대표님은 시어머니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요. 물론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시긴 했는데 많이 외로웠었죠. 그때 엄마가 절 챙겨줬어요. 소풍 가는 날이면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고. 운동회 때는 도시락이랑 먹을 걸 싸와서 저 경기하는 걸 지켜보셨다니까요. 어머님이요? 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왜 운동회 때 부모님이랑 다리 묶고 달리기 하는 종목 있잖아요. 2인 삼각 달리기요? 맞다, 2인 삼각 달리기. 그 경기 하는데 제가 나가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바로 달려 나왔어요. 제필아, 엄마랑 같이 하자 이러시면서요.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학교 마치면 우리 집이 아니라 엄마 집 가서 숙제도 하고 저녁도 먹고 잠만 우리 집에서 잤지 거의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죠. 민수 형도 저보다 2살 위라 친동생처럼 절 챙겨줬고요. 그러고 보니 오빠한테 친한 동생이 미국에 유학 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형이 내 얘기를 했었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형 결혼식에 왔을 텐데. 남편 얘기가 나오자 대표님 표정에 쓸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땐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바빴습니다. 연락도 못했던 때였어요. 좀 한숨 돌렸다 싶어 엄마한테 연락했더니 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대표님과 남편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린 그날 식사를 하며 남편을 추억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미 씨랑 만나서 이렇게 형 얘기를 하니 좋네요. 상실감이 위로받는 느낌이랄까요? 대표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다음에 엄마 모시고 꼭 같이 옵시다. 헤어질 때 대표님은 한 번 더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모시고 꼭 오자고 말이죠. 제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래요 대표님. 전 순순히 그러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막 대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김경미 씨!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들었어요. 누구세요? 경미 씨, 나야. 최 과장이었습니다. 순간 이 남자가 왜 날 찾아왔나 싶어 긴장됐습니다. 나랑 잠시 얘기 좀 해. 어? 무슨 얘기요? 나 과장님이랑 할 얘기 없어요. 잠깐이면 돼. 10분, 아니 5분이면 된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 1초도 그 인간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진짜 왜 그래?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과장은 다짜고짜 제 손목을 잡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놓으라고. 당신 이거 폭행죄인 건 알아? 아이씨, 그러게 내가 얘기 좀 하자고 했잖아. 점잖게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누가 널 어떻게 하겠대? 그냥 얘기 좀 하자고. 눈을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으니 이 손 좀 놓고 얘기해요. 이제야 분위기 파악되나 보지? 왜? 아까처럼 앙탈을 부려보지 그래? 내가 너 같은 여자를 잘 아는데.
제가 고분고분해지는 듯하자 그 인간이 잠시 방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 가방으로 힘껏 과장 얼굴을 가격했어요. 인연이 씨. 최 과장이 얼굴을 감싸는 순간 빠져나오려다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너라고. 하지만 억센 남자 힘을 당할 수 없었어요. 야,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인간이 다시 제 팔을 잡아 비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2단 옆차기로 그 인간을 날려버렸어요. 괜찮아요, 경미 씨?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전 괜찮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대표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인지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괜찮아요. 이젠 다 끝났어요. 대표님은 그런 절 토닥여줬습니다. 과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폭행죄로 끌려갔고요. 전 대표님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은 시어머니 곁에 있는 게 좋겠다면서 대표님이 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때맞춰 오신 거예요? 놀라움이 가시고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아 대표님이 왜 그때 나타났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겠죠? 농담이고요. 준비했던 선물이 있었는데 깜빡해서 갔던 겁니다. 주소는 엄마한테 물어봤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나와 계시더군요.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대충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재필이 너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길래 경미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해?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대표님 잘못 아니에요. 저 대표님 덕분에 살았는걸요? 그럼 회사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대표가 그 정도는 해야지. 맞아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대표님은 제가 편안히 쉬는 걸 본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최 과장이 뇌물죄에다 폭행죄로 완전히 콩밥 먹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언니, 최 과장 얘기 들었어? 글쎄, 어젯밤에 폭행죄로 잡혀 들어갔대. 알아. 그 인간 날 찾아왔었거든. 뭐? 언니를 찾아갔었다고? 그거 완전 미친놈이네. 지가 잘못해놓고 왜 언니를 찾아가? 폭행죄로 인해 회사 내 여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과장 눈치를 보느라 절 아는 척도 안 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제게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참, 전엔 언니한테 인사도 안 하더니. 나도 월급쟁이가 당연히 상사 눈치 봐야지. 하긴 우리도 할 말 없지 뭐. 언니 오해했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여직원 말처럼 오해가 풀려서였는지 혹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져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절 대하는 직원들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벼랑 끝까지 몰려봐서 그런 걸까요? 그런 사람들 태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지나가는 행인 정도일 뿐인데 못하러 그들 말과 행동에 휘둘리냐라는 생각 말이에요. 잘 정리했어요, 경미 씨. 왠지 경미 씨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네요. 아유,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과일 먹으면서 얘기 나눠. 대표님과는 가끔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만나 식사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경미 승진했다는데 이걸로 되겠어? 안 되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까운 데로 바람 쐬러 갈까요? 제가 승진 기념으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참, 최 과장 일이 정리된 후 전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렸던 기묘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말이죠. 물론 최 과장 그 인간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운전은 제가 할게요. 뭐야? 제필이 너도 가게? 엄마, 설마 나 빼고 둘이만 가려고요? 제 승진턱인데 대표님이 왜 끼려고 그러세요? 이거 섭섭합니다. 승진 결제 도장 찍은 건 저라고요.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거죠. 그거야 경미 말이 맞지. 그래도 경미야, 우리 제필이 제 끼워주자. 애인도 없는데 주말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처량하겠니? 그럼 그럴까요, 어머니? 두 사람 지금 저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뭐 어쨌든 좋습니다. 저야 끼워주기만 한다면요. 오랜만에 나들이에 설레더군요. 어머님과는 한 번씩 가긴 했어도 대표님과는 처음이었거든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려는지 날씨도 선선했습니다. 아유, 지난 여름은 정말이지 너무 더웠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이런 선선한 바람만 불었으면 좋겠다. 딱 살기 좋게 말이야. 맞아요, 어머니. 앞으론 이렇게 눈부신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됐던 폭풍우가 너무 길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어머님의 사랑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가고 말입니다. 결국 희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는 인연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